네. 저 뒤 문 닫으시고 문 닫으세요. 오늘 주야 합반으로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시험이 얼마나 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약간 빨간 날은 좀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아요? 약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야 합반으로 등기법 아주 중요한 부분인 등기 절차 총론 문제하고 강론 중에서 각종 등기에 관련된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집은 어디를 피시냐면 140페이지 한번 펴면서 140페이지. 오늘 할 부분은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저희 강의를 듣고 반드시 한 번 더 복습 내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강의 노트 가신 분은 13페이지 정도 피시면 돼요. 우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등기 절차 개시라고 했을 때 요 절차란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총 몇 가지가 있다겠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 즉, 이 절차의 개시를 했을 때 이 개시는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계기. 등기관이 직접적으로 등기를 시작하는 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게 아니고 뭐라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자, 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월급도 잘 주고 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왜 등기하냐 물어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자꾸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신청. 즉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된다. 신청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등기를 신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신청하는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더라. 그럼 요 관공서는 등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이것을 용어를 뭐라고 쓴다? 촉탁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즉 주체가 관공서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관공서라면 촉탁 등기한다. 이렇게 용어를 써요. 촉탁.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법률에 이런 경우는 스스로 해라.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럴 때 직권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직권의 등기. 그리고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부당하면 이의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의 신청. 등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의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관할 지방법원에서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는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고 결정하게 되면 등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 절차 개시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이 절차를 잘못 가면 등기가 안 됩니다. 각하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용어에 의해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잘못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신청하는 과정 중에서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공동신청. 원칙은 공동신청이다. 예외가 뭐라 그랬어? 단독신청. 그래서 원칙이 공동신청이지만 단독신청이 예외가 있다. 이렇게 얘기고. 자, 요 단독신청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째 주의할 것은 뭐가 있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요 가처분 명령. 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자, 촉탁 등기 아니고 뭐라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촉탁 등기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들이 뭐예요? 경매에 관련된 등기,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법원에서 해주는 건 다 촉탁으로 들어가요. 근데 촉탁 등기 중에 여러분이 주의할 게 요걸 주의해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용어가 명령이란 말이 들어갔다.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지방법원의 촉탁, 법원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다.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옮겨가야 돼. 그때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절차 개시 중 무엇이냐 물어보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하고 싶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금전 채권자 가압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압류. 그럼 가압류 하려면 이 넷 중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네? 가압류? 가압류 어디로 간다? 촉탁 등기. 촉탁. 물론 가압류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돼. 이건 등기를 직접 신청한 게 아니고 법원에 신청했지? 그럼 촉탁, 이 등기는 누가 해준다는 거야?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하고 싶어도 직접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각하돼 버려. 왜? 가압류 등기는 이렇게 신청한 등기가 아니고 법원에서 촉탁으로 들어야 할 등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째 이제 문제되는 것이 제일 요 절차성, 요 절차 과정에 문제되는 것이 요 신청할 때 신청 의무가 나오면 신청 의무. 요걸 정리해야 돼. 신청 의무. 자, 등기 신청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등기 신청 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있다 없다. 둘 중에 선택해봐. 여러분들 앞으로는 계속 선택의 문제예요. 문제 풀이도 선택의 문제, 인생 갈 길도 선택의 문제. 내가 지금 이거를 할 거냐,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선택의 문제. 지금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계속 선택을 하는 거야. 두 개를 제시했을 때 의무가 있느냐 없냐 그럼 선택을 하는 거야.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뭐예요? 없다. 그래서 요 등기라는 것은 사적자치 민법의 요 배경이 민법 물권법이 있다 했지요. 그래서 개인 간의 법률행위를 했다. 물권 변동을 위한 법률행위를 했어. 그럼 이에 따라 이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므로 등기 신청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 개인 간의 법률행위가 이게 뭐예요?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하죠. 개인 간에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만 계약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적 자체가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라 움직이니까 등기도 자기 마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는 없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요 나머지는 몰라도 요 두 가지 꼭 알아야 된다. 부동산 등기법에 예외적으로 즉 원칙은 임의 신청이라 했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게 있어. 등기법상 의무는 1개월 이내 신청할 게 있어요. 1개월 이내 신청할 게 뭐냐? 뭐가 있을까요?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 이건 꼭 기억해야 돼. 표제부. 표제부 나오면 의무가 몇 개월? 1개월.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등기. 알았어요? 왜 의무가 나왔다? 표제부는 왜 의무가 나왔다겠죠? 생각을 하면 그냥 막연히 암기하는 것보다 이유를 알면 기억이 오래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면 그때 반짝 끝나지만 원리를 알고 이유를 알면 기억이 오래가고 또 들으면 생각이 나. 왜 이유 의무가 나왔다? 등기법상 의무 표제부에서 1개월 이내 또 시작해야 돼.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이원적 공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대장과 등기부로 공시 방법이 나눠져 있다 했지? 그러면 자,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장에도 한번 공시하고 등기부에도 한번 공시해요. 이렇게 두 번씩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대장에 토지면 토지이며 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두 번씩 나눠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장에 기록할 때 용어를 뭐라고 썼어요? 기록할 때 등록을 한다. 선 등록한다 했지? 등기부했을 때 등기한다 했지? 이렇게 등록 절차와 등기 절차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부동산을 전제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하나 있다.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걸 한번 먼저 등록해주고 등기부 표제부에도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고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씩 공시하는데 이게 동일한 부동산을 전제를 했으니까 양자는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했지? 양자는 부합해야 돼. 즉 대장상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 같아야 되고 대장상 소유자도 등기부상 소유자 똑같아야 돼. 왜? 동일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자, 이 두 번씩 공시하는 게 할 일 없어서 두 번씩 이렇게 한다 했어요? 할 일 진짜 없어서 국민 세금 줘가지고 공무원들 고용해서 장부 만들어가지고 두 번씩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소관청에 가면 즉 시장군수청장이 관리하고 있고 이건 어디서 관리한다고? 등기소에서. 사법부 소속의 말단 기관인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씩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 했지. 사실관계는 즉 부동산 표시는 대장 이게 상세하게 이걸 조사해서 등록해주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여기가 기준이 된다 했지. 그러니까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는 대장과 등기만 일치해야 되는데 기준이 어디냐?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안 맞으면 등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에서는 토지 이동이 생기면 등기부 즉시 바꿔줬죠. 국가가 뭐예요 이게? 등기 촉탁을 통해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 정리하고 나서 다음 절차가 뭐라고? 등기 촉탁 절차. 이게 뭐야?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주는 거. 근데 등기를 누가 한다? 시장, 군수청장. 여기 관공서가 한단 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촉탁. 등기 촉탁이라고 했잖아.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을 통해서 표제부를 여기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이거는 지적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도에 관한 법률 지적에서의 나온 얘기고 등기법에 오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오니까 여기도 의무를 두고 있어. 왜? 요 사실관계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이 표제부의 등기는 무조건 1개월 이내 일치시켜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표제부의 등기가 1개월 이내에 의무를 부과한 이유가 이원적 공시 방법 하에서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 안에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소유자한테도 이런 의무를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위반하도록 뭐가 없다고 있지? 여기 과태료는 전부 다 없어졌다. 즉 과거에 토지는 당연히 없었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지금 건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과태료가 다 없어졌어. 이게 다 과태료가 없어진 거다. 이렇게 했죠. 의무만 있어. 1개월 이내에 신청해라. 그 다음에 이 등기법 의무가 아니고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의무가 있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어디냐?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60일 이내 신청해야 돼. 60일 이내. 자, 첫째가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왜 그러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자, 이전 등기하게 되면 무조건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할 때 그 원인된 행위가 법률 행위가 쌍무계약, 매매 같은 이렇게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는 언제부터 등기 신청해야 된다 했죠? 언제부터? 기산일이 중요해. 기산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편무계약, 즉 편무계약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 없는 증여 같은 경우 이때 언제부터? 증여 언제부터라고 했죠? 예? 네, 그렇지. 계약의 효력이 성립한 날이 아니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거 위반하면 전부 다 여기는 과태료 나와요. 다 과태료. 과태료도 셉니다.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여기는 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련된 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전 등기고 그 다음에 또 소유권 뭐가 있어?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원칙은 없다. 즉 원칙은 뭐라고? 없다는 건 임의 신청. 이 얘기는 자, 건물 신축했어요. 보존 등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용 승인 받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용 승인 받아야 되겠지. 건축법상. 근데 보존 등기는 소유자 마음이야.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싶어 그럼 등기해야 되겠지. 근데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 언제까지? 계속 살면 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즉 임의 신청이라는 건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언제 의무가 나온다고 했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뭐부터 해라? 보존 등기부터 신청해라. 이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의무가 나와. 60일 내에 뭐부터 신청해야 돼?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 보존 등기를. 그러면 보존 신청할 때 첫째가 자, 이전한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것은 건물이 다 완성되어 있다. 사용 승인 받은 상태였다. 이런 얘기야. 그때는 언제부터라고 했지? 보존 등기를 계약을 체결한 날. 이전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그 다음에 미완성 상태. 즉
완성되지 않았어. 미완성. 건물 짓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해야 돼? 예?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즉 할 수 있게 된 날. 이게 사용 승인 받은 날이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된 날이라는 것은 바로 사용 승인 받은 날입니다.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신청해야 되고 위반하면 전부 다 이건 과태료랑 똑같아요. 여기는. 특별조치법상 의무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과태료가 없다.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아도 어디서? 표제부에서. 항상 표제부는 항상 의무가 몇 개월? 1개월. 기억해 주세요. 등기 표제부는 의무가 보다 1개월. 그리고 형식은 항상 주등기 표제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의무까지만 보세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요 내용을 알아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에 나와 있는 전매의 경우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걸 우리가 기준이라고 그래. 기준일. 이런 기준이 나와야 요런 날부터 이걸 알아야 다음 다시 전매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을에게 팔고 요까지만 남은 여기 매매했다면 자 이건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했다면 갑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했어.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언제 신청을 하고? 매매니까 매매 반대급 비용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에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근데 다시 이 사람이 다시 전매해서 병행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죠. 요게 있어야 다시 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전매하는 문제.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140페이지의 문제 1번 봅니다. 자, 등기 신청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즉 원칙적으로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절차 개시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또는 그 대리 등기 출석하여 신청하나 전자 신청할 수다. 이 방법을 놓고 볼 때 직접 찾아가는 걸 방문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을 전자 신청. 이 두 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건 원칙 예외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죠. 그 다음 세 번째,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는 실질적으로 당사 신청에 의한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외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야. 주체만 관공서. 그럼 관공서일 때는 뭔가 다른 건 있죠. 왜? 관공서 때 다른 게 뭐야? 관공서. 관공서는 첫째, 다른 게 뭐다? 관공서는 다른 게 뭐야? 일반인하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등기해달라고 할 때는 등기관들은 일반인들을 믿을 수 없어. 의심을 해. 사기꾼들이 많더란 얘기야. 가짜를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관공서는 믿을 수가 있어. 진정성이 보장돼.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어떤 특징이 나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 첫째,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알았어요? 관공 인감증을 낼 필요가 없어서 믿는다니까.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이게 다 진정성과 관련된 거라 했잖아. 그 다음에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낼 필요 없어. 다 믿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인감증명이나 등기필 정보가 전부 다 진정성 관련됐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관공서는. 진정성 보장된 기관이니까. 그리고 관공서는 똑같이 등기관직 다 공무원들이니까 바쁜데 허락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일반인들은 반드시 출석하거나 전자신청해야 되지만 관공서는 바쁘신데 뭐 들어옵니까?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자, 관공서는 뭐라고?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도 허용돼. 그런데 일반인 나 바쁘니까 등기 우편으로 신청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만 알아두면 돼. 이해돼요? 이런 기억해주면 이런 게 다 시험 볼 때 다 생각이 나게 되겠어요.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듣다 보면 문제 풀면서 생각이 나.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빼놓고 신청과 다를 바 없으니까 이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3번이 바로 그런 얘기고 4번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 종중 또는 문중을 뭐라고 그래? 권리능력 사단. 여기서 조금 이따 볼 요 등기 신청인이 될 자격, 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여기 요 당사자 적격 문제. 당사자 적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인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권리능력 사단, 비법인 사단. 요 비법인 사단 대표적인 게 뭐라고? 종중이나 문중 같은 걸 얘기해요.
종중이나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련이 있는 권리능력 사단에 대해서는 누구 이름으로,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했지? 누구 명의로? 누구 명의로? 에? 국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종중 명의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임야가 한 필지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임야를 등기하려고 한, 자연이라면 지 앞으로 하면 되지만 이게 자기 개인 게 아니고 거기 만약 김해 김씨 종중이야, 무슨 사공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하려고 그래. 김아무개. 그러면 갑이란 김씨 개인으로 할까, 김해 김씨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종중명 직접 명의자는 김해 김씨 사공파가 명의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김해 김씨 사공파가 손이 있어, 발이 있어? 신청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알았어요? 명의는 누구 명의로? 권리능력 사단 명의로. 신청은 누가 한다?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라.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비법인 사단에 관련된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 그래서 명의자가 누구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누구냐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관공서는 부동산과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 당사자로서 공동신청에 등기할 수는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관공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이것도 독립된 지방자치, 서구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지? 그럼 서구청이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샀어. 그러면 매도인 누가? 의무자가 서구청. 그 다음에 권리자가 자연인이 갑. 그럼 원래는 어떻게 일방당사 관공서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촉탁을 할 수 있는데, 촉탁을 할 수도 있는데 관공서가 일반이랑 똑같이 뭐 할 수도 있다? 신청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촉탁 권한 가진 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은 공동신청해서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자, 등기 신청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공동신청이 요구된 등기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이란 말은, 이 공동이란 말은 사람이 많다, 여러 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라 했지? 권리자와 의무자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즉 아니 당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이익을 볼 사람과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 볼 사람이 함께 신청을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 공동신청.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했지? 의무자. 등기 진정성 문제에서 의무자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협력이 있어야 공동을 하는 건데 협력하지 않으면 공동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협력을 시켜야지. 일방이 협력 안 하면 그때 어떻게 한다? 판결을 받아 강제시키는 거야. 이때 판결 무슨 판결이라 했죠? 이행 판결.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판결 받아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이런 게 이행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2번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은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등기를 생략한 채 갑의 상소인이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했지? 이거를 이런 등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런 등기 뭐라고 했어요? 포괄 승계 인해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 인해에 의한 등기다. 이 포괄 승계 인해에 의한 등기는 다른 말로 상속 인해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등기 원인이 언제 발생했다? 생전에. 즉 이렇게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행위는 살아있을 때 했어요. 분명히 당사자가 서로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이렇게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 따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등기하기 전에 일방 당사 사망했어. 의무자 사망했다. 그럼 공동 신청할 수가 없잖아. 이거 사망했으니까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죽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여기 포괄 승계인이 있다면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상대방이 공동 신청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상속 인해에 의한 등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속 등기나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와 다른 거라 했지. 이거는 뭘 해서 법률이 먼저 하고 나서 사망한 거야. 단순히
단순히 만약 A라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법령 없이 사망했으면 여기 이렇게 물권변동이 생겨. 이건 어디에 따른 물권변동이다?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물권변동. 이건 어디에 따른 물권변동이야?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변동. 법률 행위를 전제했으니까 등기해야 되는데 공동신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의무자가 사망했다면 의무자의 상속인, 즉 포괄승계인 갑과 상대방이 원다. 이것은 공동신청. 이건 뭐야? 이것은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겼어. 법률행위 안 했지? 이건 누구? 갑 앞으로 단독 신청으로 무슨 등기한다? 상속 등기. 이건 상속 등기. 이건 뭐라고? 이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서로 다른 거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생전에 뭘 했다? 법률행위 해놓고 사망한 거야. 상속 등기는 아무런 오쇼충 그냥 사망을 한 거야. 구별되죠?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이 바로 이런 얘기야. 그 다음 3번 지문처럼 유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걸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로 공동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유증은 항상 주의하라고 했어요. 유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거?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 물권 변동을 물어오면 이 물권 변동은 민법 187조냐 6조냐, 즉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냐.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등기 절차를 물어오면 이 절차는 뭐라고 했지? 저 넷 중에 하나. 그럼 유증은 어떤 걸 막론하고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다 공동신청. 그래서 유증에 따른 등기 절차는 다 공동신청이다 라고 했지?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그럼 그 절차는 둘 다 뭐라고? 공동신청.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공동신청한다. 이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4번 지문, 3번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4번 지문은 같은 채권이 담보로 해서 소유자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이걸 공동담보라고 하죠. 이때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원래는 1건 등기 신청서 쓸 때는 1건 1신청주의. 한 건당 하나씩 만들어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예외가 뭐라고 했어요?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일정한 요건에서 한 장으로 써낼 수 있어. 이게 바로 관할이 같고 등기 원인이 같고 그다음에 등기 목적이 같고 여기에서 규정에는 없지만 조문에는 없지만 당사자까지 다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인데 규칙 47조에 가면 여기에 이런 것이 맞지 않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공동담보 신청할 때,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에 따른 등기 신청할 때 이런 경우 일괄 촉탁, 일괄 신청. 예를 들어서 경매에 따른 등기 신청할 때 소재되는 권리들이 있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등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10개 있었다. 그럼 10개를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말소시켜야 돼. 그건 전부 다 배당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멸할 때 말소 신청을 어떻게 되냐? 법원에 말소할 목록을 다 작성 제출해주면 법원에서 촉탁을 해줘. 그때 어떻게 한다? 한 건으로. 10개의 저당권을 10개 신청 정보를 촉탁하는 게 아니라 한 건으로 해준단 말이야. 일괄해서. 일괄 촉탁. 이렇게 공동담보나 경매나 공매에 따른 등기와 관련해서 뭐가 나온다? 일괄 신청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일괄 신청. 한 건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출제될 당시는 저 규칙 47조가 들어가면서 나왔던 거예요. 일괄 촉탁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괄 신청 내 일괄 촉탁. 그 다음에 5번 질문을 보시면 갑을 병 순후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었을 때, 자, 갑이 확정 판결에서 병명의 등기 말소할 때 을을 대위에 신청한다. 이건 이제 절차법을 이해해야 이런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을 병 순후 소유권 이전이가 됐을 때 대위 신청 문제. 대위 신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신청, 멸실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는 대위 신청. 이런 대위 신청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어떤 거냐? 채권자 대위와 관련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전전양돌이는데 을병명의가 원인 무효의 등기야. 그런데 상대방이 말수를 안 해주니까 갑이 을병을 상대로 말수하라는 판결, 이행 판결을 받아서 을병명이 말수를 한다는 거야. 절차가.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 절차법이라는 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을 앞으로 넘어가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병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자,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뭐라고 했어요? 등기 연속성. 이건 책에 나오는 말은 아니야. 소유권 등기 연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을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을부터 말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넘어갔다면 소유권 거꾸로 여기부터 말소하고 다음 여기 말소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을병명이 다 말소란 판결을 받아서 갑이 제일 먼저 뭐부터 말소해야 돼? 이거부터 말소해야 되는 여기부터. 여기부터 말소할 때 이거 말소하게 되면 병이 의무자요, 을이 권리자.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말소하면 소유자는 을로 바뀌는 거, 을을 말소하면 소유자 A로 갑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갑이 둘 다 말소하려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말소하는데 이거부터 말소하려고 그래. 이때는 누가? 을이 등기 권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이 을을 뭐 한다? 대신해서 대위에서 뭘 말소시켜야 돼? 병을 말소하고 이걸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을 등기를 말소한 절차로 가야 돼. 그래서 먼저 병을 말소할 때는 누굴 대위한다? 을을 대위해서 병을 말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순서가.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 연속성에 의해서 순서대로 말소하는 과정에서 병의 등기 말소하려면 권리자는 을이므로 을은 지금 스스로 신청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채권자인 갑이 을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말소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에 4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기 절차만 설명 중 틀린 거. 저 법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고,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그 체류를 관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장이 부여한다.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강론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 절차 총론에서 이 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용 등록번호 이것은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대시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없는 외국인은 어떠냐? 외국인은 부여받아야 된다 했지. 그래서 외출하고 있어. 부여권자가 누구냐? 지방 출입국 내지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한다. 외국인의 경우는 등록번호 부여권자, 국가나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요 뒤에 문제 풀 때 다 나오니까 이 등록번호 부여권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등기 원인에 권리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등인 부기 등록을 한다. 이런 권리소멸 약정 전부 다 뭐라 한다? 특약사항. 요 특약사항에 관련된 등기 전부 다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환매 특약,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불분할 특약 전부 다 뭐라 한다고? 등기 형식은 부기 등기. 특약사항은 무조건 다 부기 등기. 특약 등기는 등기 형식을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 한다고? 부기 등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 이 보존 문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등기부에 관한 부분은 구분건물 등기부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등기부 중에서 장부 공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존기간 물어보면 보존. 자, 등기부는 영구보존 문서. 등기부는 뭐라고? 영구보존 문서. 요 등기부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부도 등기부고 폐쇄한 등기부도 영구보존. 폐쇄 등기부나 등기부는 다 영구보존 문서예요. 지금은 전부 다 전송화됐겠죠. 그리고 넓은 이미 등기부 보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 예? 공신도매 이거 뭐예요? 공동담보목록 내지 공동전세목록, 공담목록, 그 다음에 신탁 원부,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 어떤 거 매매목록. 요 네 가지도 등기부예요. 알았어요? 이것은 영구보존 문서. 영구. 등기부 뭐라고? 여기 영구. 영구보존 문서다 등기부는. 그러면 나머지 뭐 10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경향을 보면 5년짜리가 지문 하나 2, 3년에 한번 가끔 조금 반짝 등장하는 거예요. 5년짜리. 이걸 다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년짜리는 신청서로 시작되면 다 5년. 신청정보 내지 신청서 요로 시작된 건 요렇게 시작되는 건 이건 5년. 신청정보나 신청서 시작되는 건 5년이야. 이렇게만 알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5년 보존 문서고 영구 보존 문서는 아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로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변경되어 있는 걸로 보면 당연히 변경 등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문제부터 의무가 나와. 요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무 나왔던 문제 참 보세요. 의무. 특히 특별조치법상 의무가 자주 나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옳은 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받는다. 매매가 유상계약이지? 매매. 언제부터라고 해서 계약일이 아니고 반대의 부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이렇게 나갔어야지. 기산일이.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고 이거 증여네. 증여니까 언제부터 하게 돼? 증여의 효력,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말 썼어야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이건 맞는 겁니다. 3번 건물 신축했습니다. 신축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원시축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했다는 말이 없으면 의무가 없어. 지금 팔았다는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의무가 없지. 그 다음 4번 건물 대지 지번 변경이나 대지권 변경. 자, 건물 대지 지번이나 대지권. 여러분 대지권 등기 지난번에 얘기했지.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야? 구분 건물에서 대지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까먹나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등기관 직권합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대지권 등기 직권을 하는 거야? 신청을 하는 거야? 절차 개시 중에서. 에? 신청, 당사가 신청해야 돼. 신청에 따라 대지권 등기 하는데 어디다가 이 대지권 등기를 한다고 했어? 대지권 등기 어디다가? 에? 그렇지. 구분 건물 등기부. 요 구분 건물 등기부. 요 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 하더라. 근데 구분 건물엔 표제부가 몇 개 있다고 했죠? 2개 있다고 했지.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각각의 구분 건물 즉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는 뭘 쓴다 했지?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진 대지. 그게 뭐라고 써? 대지권의 목적이 된, 즉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토지 표시로서 토지 일련 번호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각 전유분 표시는 여기는 뭘 쓴다 했죠? 전유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표시. 이 대지권의 표시라는 건 뭐야? 대지권의 종류와 그 비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대지권 등기라고 했고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직권으로 대지권의 뜻의 등기, 취지. 대지권의 뜻, 취지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데 어디 한다고 해서 한다? 이것은 어디?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이 어디 한다고? 해당구에. 해당구. 이건 갑구 또는 을구. 즉 소유권이 되어 있고는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되어 있고는 을구에 한다. 등기 형식은 다 주등기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한다고 해서 지금 대지권 등기는 어디? 지금 표제부. 표제부는 여기서 표제부는 의무가 얼마라고 여기? 표제부 의무가 얼마라고? 1개월. 표제부 등기 의무가 얼마라고? 1개월. 등기법상 의무. 알았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1개월. 그리고 뭐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 과태료가 지금 다 없다 그치?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 자, 지목은 어디에 하는 거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어디 하는 거야? 표제부에 하는 거야? 갑구에 하는 거야? 을구에 하는 거야? 등기부에서? 지목. 어? 표제부지 당연히. 토지 표시 아니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표제부에 쓰는 거니까 이건 토지 표시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한다고? 등기부? 표제부.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 하니까 의무가 뭐예요? 1개월. 그래서 여러분 지목변경 착각을 하면 안 돼. 왜? 지적에서는 여기 지적에서는 토지 이동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할 때 그 지목 변경은 며칠에 신청했다? 60일 이내.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 오니까 지목은 어디에 들어갔다고? 표제부에 들어갔다. 요 사실관계 등기부 어디? 표제부에 있단 말이야. 표제부에 있으니까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얼마라고? 1개월. 등기법상 의무와 토지 이동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도 지목 변경이 있으면 며칠 얼마 이내 신청해야 된다고? 1개월 이내. 등기법상 의무. 요거를 구별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다음 5번 문제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 보세요. 자, 지금 갑은 을에게 갑소유 X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갑과 을은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자, 증여니까 등기 의무는 효력이 발생한 날 이걸 찾아야 되죠. 1번 맞았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더라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취한다. 개인 간의 증여계약은 등기 신청 의무와 무관하게 이건 유효한 거예요. 60일 지났다고 해서 증여계약이 효력이 소멸했다 이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3번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을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거 뭐야?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을 할 수 있었던 경우, 건물 같으면 완성되어 있는 경우야. 그럼 언제부터야? 계약을 체결한 날, 즉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일이 기산일이다. 이때부터 따진다는 얘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야. 보존등기. 그 다음에 4번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에 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신청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양도 행위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개인 간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은 자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이 매매로 가면 언제부터 따져야 돼?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 요게 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 이런 말씀은 안 돼요.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런 말 썼어야 돼요. 그 다음 6번 문제는 요것도 이제 요 당시 조금 어렵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서만 요것만 나오면 간단한데 여기 하나 더 걸쳐 이렇게 또다시 전매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떡할 거냐 이 의물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요 첫째 원칙 기준을 요걸 알아야 다음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 신청 특별주장 신청 의무 중 옳은 걸 찾아야 하는데 첫째 을의 토지에 대해서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하는 갑은 자 증여니까 증여 언제부터라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따졌어야지 토지 인도받은 날이 아니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다음 자 2번부터는 요거 이제 특별조치법상 요 의무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걸 기준이라고 봐보세요. 기준. 요 기준이 있어. 요 기준은 매매라면 언제하고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라면 언제라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이런 기준이야. 요 날부터 60일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번 질문.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하는 갑이 지금 을 소유 토지가 있어. 이 토지에 대해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자, 갑 앞으로 이전 등기 언제 해야 된다고?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한 날로도 60일에 자기 앞으로 등기 신청해야 돼. 그런데 계약하고 이거 다시 또 전매하려고 그래 평이. 다시 또 매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막으려면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걸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요 기준일 이후에 두 가지. 첫째, 매매 계약을 했다. 즉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이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당사자 지위 전. 매수인의 지위.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게 이건 흔히 있는 건 아니에요. 매수인 지위를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는 반드시 이때 의무 문제 나오면 이때 먼저 체결된 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부터 신청할 의무가 있어.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때도 반드시 의무가 있어. 알았어요? 근데 요 기준일 이전에 즉 언제 예를 들면 잔금 지급일 이전에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 요때 예를 들어서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 사줄게 증여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했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 청약을 받으면 승낙을 할까? 나는 그런 거 다 싫으니까 거절할까? 승낙을 했어. 그럼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돼서 안 됐어? 계약은 성립됐지? 증여계약은 한 거야 이미. 아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 하나 사준다 했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어. 증여계약을 했어. 왜?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근데 지금 효력이 발생했어 안 했어? 그건 조건 기한 중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조건이 붙어 있지. 조건은 장래 성취 여부가 확실하다 해서 불확실하다 해서? 불확실해야 조건이야. 확실하면 뭐가 된다? 기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시험에 합격하는 게 여러분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어떤 분 나는 확실해서 기한이다 이런 분 있어. 실력이 그래도 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시험이라는 건 아주 그거는 항상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여러분 불안하다 이런 얘기 아니고 나는 실력 우수해도 그 조건이야. 합격 불합격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을 뭐라 하겠다 우리가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지금 증여계약을 했는데 아직은 효력이 생기지 않았죠. 그럼 언제 생긴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효력이 발생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증여계약 했더라도 지금은 이전 얘기 해달라고 할 수가 없지?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생긴다면. 요 날이 무슨 날이다? 기준일이야. 기준일. 요 날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해야 돼. 그런데 요거 계약 증여계약 했는데 여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준일 이전에 매매라면 잔금 지급을 전에 증여라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첫째 뭐 한다? 이렇게 매매계약 이렇게 소유권 이전한 계약을 체결했다. 1번처럼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도 먼저 체결된 계약에다 등기할 의무가 먼저 나와. 먼저 이 등기를 하고 나서 이걸 하라는 얘기야. 근데 두 번째가 요게 문제 요게 뭐냐?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매수인 지위 이전 계약을 했다면 갑 앞으로 등기 신청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매수인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무가 나와. 갑 앞으로 등기부터 해놓고 해야 돼 이거. 알았어요? 이게 복잡해서 제가 정리해 줄 굉장히 이건 복잡한 내용인데 일단은 그 2번 질문 보세요.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일 전에 즉 기준일 이전에 병에게 매도한다. 매매라 했지. 매매. 잔금 지급일 전에 매매야 매매. 요거.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 먼저 체결된 요 계약에다 등기부터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체결된 계약의 등기 의무 언제? 갑이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갑 앞으로 등기부터 신청하라는 의무야. 그러니까 2번 질문 보시면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무슨 날로부터 따져야 돼?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고 을과의 계약에서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뭐부터 신청하라? 갑 앞으로 이전 등기부터 신청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조금 복잡하게 섞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난 거예요.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고 누가? 을과의 계약에서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일 전에 병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해서 자 2번은 그냥 매매했고 3번은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했다는 거예요. 매수인 지위 요거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 당사 지위를 이전했어. 그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앞으로 등기부터 할 의무가 없어. 전매가 허용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알았어요? 자 그래서 3번 지문에서 거기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데 언제냐 했더니 바로 잔금 지급일 전이라고 했잖아. 요 기준일, 요 잔금 지급 기준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 신청할 의무 자체가 없다. 그래서 3번은 갑은 먼저 갑명이 등기할 의무가 없어 이때는. 그다음 4번 보세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을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완성되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럼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이 완성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따져야 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갑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계약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뭘 신청해라?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5번은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 여기 잔금 기준일 이후에 기준 이후에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 즉 매매한다는 건 뭐예요? 토지 매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라고? 먼저 체결된 계약에다 등기부터 신청해라. 이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여기까지 하면 좀 복잡한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요거 등기법상 의무 얼마?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 얼마? 60일. 어떤 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은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으로도 60일 내. 증여 같은 것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도 60일 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 의무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뭐부터 해라?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된다. 이때 계약 체결 당시 보존 할 수 있었던 경우 이 얘기는 건물이 완성되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때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이야.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미완성 즉 보존이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완성된 날로부터. 알았죠?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자, 너무 복잡하죠? 좀 쉬었다가 등기 의무까지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